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범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주 화북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 5,500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화북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장기적인 제주도의 주택 안정 방안까지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원 제주도 건설주택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학과 교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이 신규 택지 개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 과정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기도 했었고 일단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건지 국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본 주택 공공주택 지구는 예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택지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 관련한 하나의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지난 15일 날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 5개 지구를 발표했는데 한 8만 호 정도 규모로 발표가 했습니다. 저희 제주인 경우는 하북이 공공주택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제주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추진되는 공공주택 지구이고 제주시 도련호고 화북 영평동 일원에 한 92만 4천 제곱미터, 한 28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한 5,500세대에 12,6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단지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되고 27년도에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29년부터 저희들이 본 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203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지구화가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주택을 공급을 통해서 일단 서민의 주거 안전 그리고 주택 시장에도 일부 안정화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는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고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시의 동서균형과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제주시 전체적인 도심지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까지도 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깜짝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도 모르셨던 거고 이게 아마 그 투기 방지 때문에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모양이죠. 예. 이것도 극소수 우리 도에서도 관련된 우리 부서 몇 분하고 왜 결정하시는 몇 분만 알고 전부 그 관련 규정에서 이렇게 보안 이렇게 각서를 쓰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토부와 또 제주도가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까 2033년 완공 목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년간의 그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때 발제를 좀 들으셨는데 이 필요성 그리고 위치 이게 앞으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혹은 또 좀 첨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양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이제 주거복지 차원 또 서민의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한 말씀하신데 원칙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공급의 어떤 그 틀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다, 어떤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보시면 그쪽 지역 예정 지역의 인근에서 이제 화북 상업 지역 그 도시 개발 구역이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이제 동부 공공지원 민간 임대 그 주택 그 공급 촉진 지구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5,500세대라는 대규모 단지가
너무 한쪽에 집중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글쎄요. 이제 양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물량 공급 예. 또 가격의 안정화 뭐 내지는 그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제주도란 전체의 주거 공간의 틀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이제 집중화되는 부분이 예. 있고 또 그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산북 지역에 비해서 산남 지역은 상대적인 예. 어떤 저게 주거 빈곤의 어떤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게 주거 부분이 문제가 읍면 지역에 상당히 더 문제들이 많거든요. 노후화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의 질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가 제주도청의 통계 연표를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보급률이 105%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이제 5% 정도의 주택이 남아돈다라는 예.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좀 전략적인 접근에서 보면 위치가 적절한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또 하나 문제는 꼭 원도심을 콕 찍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빈집 문제에도 예. 적지 않게 주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주거 환경의 질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주택의 공급에서 또 하나 놓쳤으면 안 되는 게 읍면 지역의 주거의 질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특히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지 않습니까? 15분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택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하고의 연계관계는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나 위치라던가 균형 발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빈집 공동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충분히 있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리학과 쪽에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위치라던가 지금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예. 제주도의 주택 가격의 안정 네. 그리고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공택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우선 주택 가격 안정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2년 이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주도에 세 차례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 2015년, 2021년 예. 이렇게 되는데요. 2021년에는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냐면 신제주에서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아파트가 청약에 성공하면서 예. 뒤를 이어 기존의 아파트 가격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시차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그 뒤를 이어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까지도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올 3월에 발표한 제가 연구에 따르면 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상승까지도 견인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 제주도 전체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는 택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주택 공급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올 3월에 제가 우리 학계에 발표한 논문인데 제주도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수단으로서 많이 보는 네네네. 거군요. 반면에 제주도는 예. 전국에 있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2012년 이후에 제주도에 신규 택지가 공급이 되지 않았고 예. 반면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 수요는 늘어나면서 주택을 자연 녹지에 있는 연립주택에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예. 주택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공택지는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지역이 거기에 들어가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마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잠깐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도심은 예.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화북 쪽이면 이제 제주시 도심에서 벗어나서 약간 도시의 외연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 제주시 동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동서 간의 균형을 본다라고 하면 예.
신제주 연동권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이런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반면에 화북이나 삼양 이런 일대는 신제주권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시 동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화북, 삼양 이런 일대에 예. 택지가 공급되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영철 대표님께도 좀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종합적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일단 전 전체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 제주도도 이제 최근부터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경향적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소유율이 105%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문제는 공급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을 하겠다 해왔는데 사실상 지금 앞으로 이제 공급될 아파트 예. 평당 3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부풀려진 이런 주택 가격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좀 안정화시키는 게 그럴 시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이 건설 업체 또는 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계속 뭐 대출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후의 미래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도시가 밖으로 확장돼 간다는 거죠. 난개발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점점 이제 공동화되고 예. 그리고 그 원도심에 또 투여해야 될 그 어떤 세금이나 어떤 예산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 확대되고 재생산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 민간 특례를 통해서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 예. 동부공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지금 아무런 어떤 그것들과의 어떤 교차된 분석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꽂듯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상 제주의 현실이나 상황들을 너무 감안하지 않고 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주도는 하수 처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지금 도시공원 민간 특례로 인한 그런 하수 증가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주 하수처리장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만 남발하면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분양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무튼 모니터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가장 먼저 이제 제기되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최근에 봤던 뉴스들은 제주도 내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미분양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도정에서도 그 고민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2,400여 세대가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 원인이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을 봤을 땐 고부장가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부분.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서 실수에 따른 지금 고금리와 관련된 부분, 고분양가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그걸 선뜻 이렇게 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미분양된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60, 70% 정도가 읍면지역에 분포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주택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특정한 어떤 수요를 위한 그런 분양주택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분양가가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공공에서 주도하는 분양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분양가를 낮추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원론적으로는 예. 국장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예, 예. 일단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 2018년 3월에 제주도 미분양 주택이 1,339호로 피크를 찍고 예. 이게 계속 감소를 해서 2021년 12월까지 감소를 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를 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읍면 지역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들이 뭐 10억이 넘는 그런 분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거를 지역별로 그러니까 몇 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몇 가구가 미분양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제주시 동지역의 미분양률은 31.2%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지었으면 32개만 못 팔았다라는 것인데요. 예. 제주시 읍면 같은 경우는 미분양률이 58.4%가 됩니다. 100개를 지었는데 네. 이제 58.4개를 못 팔았다라는 거고요. 둘 다 많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그 미분양률이 2배가 네네. 된다라는 거죠. 즉 제주도민의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들이 미분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앞으로 그러면 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왜 택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예, 예.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돼 있는 아파트 주택들은 다 민영 주택이거든요. 아, 민간 예, 예. 건설사들에서 분양하는 네. 가격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택지에서 공급할 공공주택은 예. 공공인 LH나 제주개발공사와 같은 데서 공급을 하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영주택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 한 번만 더요? 민간에서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미분양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도태를 시키고 공공에서는 수요를 공급을 하면서 같이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민간 영역에서 민간 영역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예. 공공택지밖에 없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가 예. 가격이 저렴하고요. 공공택지에서 민간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제주 주택 시장에 앞으로 보다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 예, 예. 이익을 쫓아가는 자본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게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눌러주는 개념도 그렇죠. 그래서 생긴다는 거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의 미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예.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예. 두 분 다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반론보다는 두 분 말씀하시는 대로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 어디 보면 반론입니다. 이제 국장님 양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들어보면 예. 이게 악성 미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9월 기준으로 해서 700 몇 세대, 한 800세대 정도 되고 네. 미분양이 2,400 정도 되죠. 2,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읍면 지역에도 분양가가 높아서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지역, 그러니까 제주 동지역의 분양가는 높지 않느냐,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집가가 땅값이 연동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 이유는 이 분양이 미분양이 적은 이유는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정주 환경이나 인프라 뭐 예, 이런 것들 예. 연동되기 때문에 정주 환경의 문제에서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분양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싼 데다가 주변에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저는 공공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북 지역에 어떻게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예. 지역의 여건을 아까 말씀드린 빈집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예. 특히 제주의 서귀포에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노화된 집도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뭐랄까요 이제 예. 소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형태로 하든지 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미분양을 흡수하는 예. 저는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네, 아까 양 교수님께서는 아마 수요가 그 부분이 좀 적을 거다라고 예측을 아닙니다. 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예. 공공의 이익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공공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LH 말씀하셨지만 예, 예. 수익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의 가격의 분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공교롭게 2010년부터 제주도의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택 수요에 대한 그 인구 증가에 대한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근데 그런 논리로 지금 현재 올해 5천 명인가 몇천 명이 인구 유출이 순유출이 현상이 일어나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근데 제주도의 인구가 자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역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동지역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그것이 맞느냐? 그것이 정말 저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악순환시키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그 지금 미분양 물량이 2,400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건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안 보고 모든 공동주택을 따지면 지금 8,000호 정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작은 거 다 포함하면은 그러면 지금 2033년에 빨라도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그럼 이 미분양 물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틈만 나면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제 매입해가지고 임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미분양은 결국 이런 지금 집값이 높다고 하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그리고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집값이 하락되도록 기다려서 해소되도록 해야지. 그럼 이 집값은 지금 분양가는 안정화시키겠다고 해놓고 33년도까지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계속 뭐 이제 이후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거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원도심을 아까 김태일 교수님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도 사실 원도심에 이런 소규모로 곳곳에 하는 게 원래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를 얘기하면서 밖으로 대규모로 택지 공급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은 좀 예전에 이미 실패해가지고 된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1분 내로 해주시죠. 1분 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좀 자꾸 제가 뭐 이게 반론을 제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지금 분양가가 공공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특히 LH가 들어가면 이게 뭐랄까요 시장에 굉장히 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언론에 나온 이야기로는 지금 바로 그 오등봉 공원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분양가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게 3.3평방미터 1평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국민주택 25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요. 그런 논리에서 본다 그러면 분양가도 문제지만 그 오등봉 중부공원 이런 데는 지금 제주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거든요. 공공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자잖아요. 네. 근데 공동시행자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죄송합니다. 평당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일단 뭐 분양가 한 1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게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니까 화북에 대규모로 주택을 가능할까? 짓더라도 분양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규모 개발은 이게 지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다. 이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내 집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잖아요. 저기 도정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우리 도심지의 동지의 분양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지 않습니까? 높아도 그렇게 분양이 된다, 일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일부 되는 건 맞습니다. 외곽지보다는 아마 조금이라도 여건은 좋아서 아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공공택지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택지가 없다 보니까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제대로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상업적에 토지비가 비싼 그런 토지를 사서 그것도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기존 철거하면서 그 비용이 다 분양가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택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분석은. 그리고 동지역도 없다 보니까 일부 녹지지역으로 또 나가는 부분. 그래서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공공에서 택지를 일부 공급을 해줌으로써 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양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 그런 예. 부분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번에 화북 쪽에 그럼 정말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는 것이냐 아마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공공에서 개입을 한 5등봉도 한 10억 가까이 얘기가 나오는데 25평형이요. 근데 이제 화북 지역에도 만약에 대규모로 공급을 했을 때 그거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신데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등봉이나 중부와 같은 거는 예. 법 규정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 지구로 그러니까 공공주택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택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나중에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받았습니까? 일반 시세에 저희들 봤을 때 한 70%, 많으면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고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시려 그러면 지금 저기 대상 지구의 50% 정도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저기 공공 분양 그리고 임대지 않습니까? 50% 정도가 그러면 한 2,500세대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전부를 공공 분양은 결국은 분양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50% 정도를 공공 임대로 하고 이제 저는 관건이 LH보다는 우리 제주개발공사, 제주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JDC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아주 정말 저렴한 아까 25평에 8억이면 젊은 25평 정도 되면 이제 청년보다 이제 신혼 부부 예, 예. 세대들 타깃으로 된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공공임대, 예를 들면 10년 혹은 20년 장기 임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규모 집단화 단지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긴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50%를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로 하겠다는 네. 계획인 거죠. 그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분양이다. 예. 말이 이제 5년, 10년일 뿐이지 예, 예. 결국은 지금 저기 사마지구에 저 특정한 업체 거론이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지금 기업들도 분양해서 분양가 올렸지 않습니까? 부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그것도 예.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분양은 분양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예, 예. 분양가 말씀해 상한제를 한다고 잠깐만요. 하더라도 국장님 예, 말씀 듣고 네네. 좀 이야기할까요? 아까 공공에서 우리가 공공주택 50% 이상을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예. 공공 임대인지 공공 분양인지 부분은 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공공주택 우리가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반드시 5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 개발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업 시행자가 LH로 됐는데 추후에는 개발공사의 참여를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 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제 제기해 주시죠. 예. 이게 좀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LH가 전부 다 아파트까지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민간이 어쨌든 아파트 짓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캡도 한 이제 이 현재 분양가의 한 7, 80 뭐 예. 이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분양가가 평당 지금 3천만 원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씌워봤자 이거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공에서 그리고 택지를 그것들이 제공하기 우리가 때문에 저희도 낮출 수 있다는 말씀 아파트 같긴 한데. 분양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 이런 이 공개 요구도 하고 그래봤는데 공개가 제대로 안 돼요. 예. 공개도 안 되고 그게 지가가 그 아파트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그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원가가 제대로 공개되고 그런 그 기반에서 얘기가 돼야지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가가 분양가가 높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주장 아닙니까? 자, 예, 교수님 말씀 듣고 좀 진행하도록 하죠.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의 그 평당 아파트 가격이 뭐 3천만 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고금리라든지 제주의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그 안정화되고 제주도의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민영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3천만 원을 훨씬 더 넘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가 없는 민영 아파트보다는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택 가격의 상승이 되는 것은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억제가 어느 정도까지 억제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들을 좀 갖고 계시는 거죠. 현실성이 없지만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제주 주택 시장 뭐냐면 왜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그 3번에 걸쳐서 급격하게 올랐는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부족한데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2021년의 가격 상승률이요. 거의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올라갑니다. 급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내리는 거는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교수님 그거는 그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그런 공공주택 이 제한이 풀린 지역이었습니까? 지금은 수도권이나 이런 쪽까지 다 풀어놔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주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제주도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던 건 자체적인 이유보다는 수도권 규제가 들어가면서 풍선 효과 때문에 내려온 돈 때문에 여기가 좀 올랐던 것이고. 그렇죠. 그게 그런 요인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요인도 있죠. 그 요인도 있는데 전국 17개 지자체의 주택 가격 흐름을 보면요. 이거를 한 10여 년 동안을 흐름을 보면 다른 지역과 제주도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2012년에 왜 주택 가격이 올랐느냐? 이때 이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015년에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 왜 증가했느냐? 그때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21년에는 왜 증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외지인에 의한 수요도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 제주도에서 고분양가로 분양됐던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대략 10대 1로 완판이 됐거든요. 다 제주도민입니다. 외지인이 아니에요. 물론 뭐 갭 투자를 하겠다는 외지인 투기 세력도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주도 내 자체 수요가 충분히 도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너무 1순위의 청약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1순위의 청약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1순위 청약은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아니었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초 분양자는 지금 보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르니까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세 분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홍 대표님은 주택 공급을 이렇게 대규모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공급 정책들이 현재 건설 업체들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게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목적이 거군요.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주택 가격이 꺾이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억지로 떠받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집값이 내려간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젊은 층에 장기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그 대출 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걸 떠받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거를. 그리고 건설업체가 어쨌든 이런 고분양가 하에서 전부 다 분양되지 않더라도 이 분양가 정도면은 뭐 몇 %만 분양되면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런 제주도도 이제 특히 건설업체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한 88%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건설업의 경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와 제주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이 건설업체 살리기에 같이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 오늘 분야가 얘기하다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좀 이야기 옮겨 볼게요. 지금 이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또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아까 하수처리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도정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걸로 좀 계산이 됐던 겁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부분과 저희 같이 이렇게 연동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계획은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이뤄지는 계획이라서 그런 계획과 맞물려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도하수처리장 지금 현대화 사업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이제 뭐 확장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가면은 지금 이곳에 5,500호가 들어서더라도 하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다른 의견 있으시죠, 분명히 대표님? 전혀 그거를 산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도하수처리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지금도 상당히 포화된 수준이거든요. 포화된 상태고 그것들을 억지로 지금 도시공원 민간 특례의 그 아파트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전략환경평가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는데 먼저 해놓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건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현재의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도도하수처리장이 언제 완공될 겁니까? 지금 현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늦어졌습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 감당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계산을 안 해놓고 주택단지 계획부터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계획과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정에서 근데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아직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 말은.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현대화 사업 물량하고 환경영 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저희들이 계획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수치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균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심 공동화 얘기 나왔었고요, 원도심 공동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주시 동서 간의 균형은 맞을 수가 있는데 산남과 삼북 간의 균형이 맞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지적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경험은 이미 저희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제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일어난 곳이 원도심이고요. 그거는 뭐 제가 분석한 바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이제 노형 연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의 영향이 컸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동부 쪽에 이렇게 대규모 단지 한 7,7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세대당 평균 뭐 4인 가족 혹은 3인 가족으로 친다 해도 한 2만여 명이거든요. 그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2만 명이 새롭게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와야 되는 거죠. 동에서 이동만 이루어진다는 말씀. 이동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홍 대표께서는 이제 아까 오폐수 처리 문제, 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산남과 삼북의 지역적 균형 발전에서 보면 이 인구는 어디서 올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도에서는 지금
소생활권이라는 어떤 환경을 보행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15분 하시는데 도시 계획과 맞느냐라는. 예,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 이미 또 중간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와 뭐 문화 생활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도 어찌 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교수님께도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한쪽에 좀 쏠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예. 그 교수님께서 제주도 주택 보급률 105%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보면요. 네네. 제주시는 102%입니다. 네. 서귀포시는 112.9%인데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뭐 110%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제주시의 주택 수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예. 학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신규 택지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주택을 공급을 하는 방법은 신규 택지로 공급을 하는 방법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주시에는 신규 택지와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서귀포시는 신규 택지보다는 기존에 이미 주택의 양적인 수준은 충분하다로 질적인 수준은 논외로 하고요. 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는 노후주택들, 연립주택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예. 또 완화가 규제됐다라는 것은 사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사익은 공공과 개인이 균형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예. 정책 마련을 해야 산남과 산북의 균형 있는 주택 시장의 안정, 주택의 공급 이런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택 보급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아까 뭐 105%니 110%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제 산술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제주도 내 무주택 비율을 보니까 44.9%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균형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도정의 선택을 한 것은 대규모 공급인 것이고 홍 대표님이나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이고 주택 문제가 참 고차방정식이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그래서 주택 정책의 좀 전략적 네. 또 장기적 그리고 치밀하게 가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가냐, 전세냐에 대한 그 문제로 들여다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해야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예. 주택을 소유보다는 이제 이용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인가요? 그 이제 임대 그러니까 네네. 자기 집이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 비율이요? 무주택 비율이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 복지라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임대 재고율도 지금 한 6.3%밖에 안 된다. 6점이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국가의 평균으로 보면 9%인가 8%인가 그럴 겁니다. 예.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편이에요. 그렇죠.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만큼의 그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의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는 상당히 이 위험 부담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로 공공주택 재고율이 맞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8.1%인데 저희 6.3%밖에 안 돼서 예. 그래서 이 법에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서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고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공주택 재고율 높이려는 문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그 접근하는 방법에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100이 될 거를 200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택 문제 제가 고차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해서 토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발표가 났고 그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성산 제2공항 할 때 이 지역 주민들 동의 없이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좀 문제는 없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사전에 그래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지정을 하는 그런 1순위로 보신 상황입니다. 거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허가 구역을 지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일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그 발표한 걸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지정하지 않았나 그런 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서 너무 반경이 너무 크게 잡아서 면적을 면적을 크게 잡아서 확대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야기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걸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만 이 관련 지정은 국토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희 도에서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수용당하시는 보여집니다. 분들은 국토부에서 수용하나 도에서 수용하나 사실 수용당하는 똑같은 기분이실 거기 때문에 혹시 좀 관련된 민원 같은 건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제가 받으신 좀 바 첨언을 있습니까?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구역의 면적이 크다라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예. 저는 그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예. 거기가 이제 그 화북 2동, 도련 1동, 영평동, 봉계동인데 예. 어느 동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동인 경우는 동 전체로 묶은 게 아니라 일부를 어느 쪽은 도로를 경계로 예. 묶었어요. 그래서 한 동에서도 네.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가 허가가 필요로 하는 예. 같은 동네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이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던 사유가 해제된 경우, 그러니까 소멸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지가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요청을 할수 토지거래 있죠. 허가 구역의 축소 이런 예.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네네. 통해서 구역이 워낙 방대하게 설정이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알겠습니다. 배제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구역에 대한 경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좀 갈등 사례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네네네. 부분을 하나 좀 여쭤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발표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뭐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제주도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좀 미래까지 고민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도에서도 그렇고요. 종종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큰 꿈이 돼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목적이자 또 꿈이 되기도 하는데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그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세심한 주거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기획 이슈 있다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